뜨거운 이슈에 대한 여의도 정치권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1번지 현장 시간입니다. 5개월가량 남은 21대 총선, 각 당은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돌입하는 모습입니다. 과연 민심을 잡기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자유한국당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4선의 중진이죠. 신상진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유한국당 영입, 인재 영입 얘기부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1차 인재 영입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신 의원께서 당의 중진 의원으로서 한 방이 없다. 이렇게 이런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와 이미지에 부족하다라는 혹평을 하셨는데 이 발언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보통 우리 정당에서 인재 영입을 한다면 그 정당이 추구하는 이제 가치 그리고 또 국민에게 좀 공감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좀 인재들이 영입을 하는 것이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좀 이 안보 또 문재인 정부의 어떤 경제 실정에 대한 또 경제 전문가 그리고 저희가 또 청년층에 좀 또 지지가 약하니까 또 청년 또 층에서 이렇게 좀 골고루 좀 필요한 인재들을 영입을 했습니다만은 좀 이 가치지향적인 측면에서는 맞을지 모르지만 이게 국민의 어떤 공감, 뜻밖의 사람, 시선을 확 끌고 감동할 수 있는 스토리를 가진 사람 이런 경우가 좀 미흡했다고 생각해서 뭐 특별한 눈에 띄는 한 방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오늘 박찬주 전 대장 기자회견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 의원께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일단 기자회견 보고 나서 당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 판단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보고 난 감상은 어떠십니까? 글쎄 뭐 그분이 참 뭐 군에서 확고한 어떤 국가관, 안보관 또 국방 전문가로서 대단한 경력을 가지신 분이긴 한데 그래서 그런 훌륭한 분을 모시는 것도 좋은데 저희가 인재 영입의 어떤 대상자로서 오늘 또 기자회견을 보니까 좀 이 국민 공감 능력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발언이죠? 그 군인권센터 소장인가요? 그 사람이 삼천교육대를 가야 되겠다든가 아무리 이제 문제가 저도 이제 그 군인권센터 소장 같은 경우에 지나친 본인도 군대도 안 갔고 또 정치 공세적인 정략적인 입장에서 야당을 공격하고 하는 그런 순수치 못한 측면에서 저도 대단히 이제 잘못됐다고 판단을 하지만 그래서 삼천교육대 얘기는 좀 시대와 동떨어진 그런 생각이고 또 공관병이 감다는 일을 시킨 건 당연한 거다. 근데 이제 아마 그게 관행으로 쭉 그렇게 돼 왔더라도 이제 그런 좀 국민이 공감하기 좀 쉽지 않은 문제들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 보고서는 좀 인재 영입보다는 그 국방 안보 전문가로서 우리 당에 또 이 자유우파의 또 보수 정당에 좀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어떤 여러 가지 또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당에서 당 지도부에서 좀 포괄적으로 좀 검토를 신중히 해줬으면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당의 중진 의원으로서 또 신정치혁신특위 위원장으로서 굉장히 이번 총선을 앞두고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연 오늘 오전에 있었던 발언만 해도 그 홍준표 전 대표나 김병진 전 비대위원장, 김태호 전 경남지사를 가리켜서 지금 영남적 출마를 타진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험지로 나와야 된다라고 직언을 하셨고 이런 말씀하기 되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본인의 지역구인 성남도 굉장히 어려워서 우리 지역에 오신다면 충분히 양보할 수도 있다라는 발언까지 하셨어요. 근데 사실 이게 저도 지금 마음 같아서는 국회의원을 4번씩 했으니 당이 어려울 때 당에 도움이 되는 역할로 험지가 있다면 찾아가고 싶은 마음인데 저희 경기도 성남중원구라는 데는 정말 수도권에서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득표율이 제일 꼴찌를 했던 지역이에요. 그렇게 이제 어려운 지역이라 제가 거기를 떠난다는 것은 당에 민주당한테 그대로 그냥 넘겨주는 식이 돼요.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런데 이제 저희 당이 영남권 어떤 정서 분위기로 이제는 가서는 안 된다. 수도권의 민심이 전국의 민심을 대표할 수 있다고 그럴까요? 이게 평균 민심이죠. 그런 지역에 험지들이 여러 곳 있어요. 그런 데서
좀 중진이고 이름이 유명하고 이런 분들은 좀 헌신하는 민주당 같은 경우 예전에 정세균 전 국회의장 같은 경우 무진장 예. 전북 무진장에서 또 종로 출마하셨잖아요. 예. 또 뭐 김두관 의원도 또 경상도에서 네. 또 경남에서 김포인가요? 그걸로 네. 이제 그런 식의 좀 그러고 또 당선이 됐어요. 네. 그래서 저희 당에서도 좀 그러한 좀 국민들이 볼 때 참 공감하고 좀 이렇게 의아스럽지만 상당히 그 한번 생각 더 해볼 수 있는 네. 예. 그런 기회를 좀 저희들이 만들어가야 되지 않는 취지에서 좀 중진 아주 뭐 유명한 분들은 네. 좀 험지 가서 당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게 자기의 정치적인 미래를 위해서도 좋고 당에도 좋겠다 네. 이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지금도 그렇고요. 신 의원께서 최근에 한국당에 좀 쓴소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렇게 느끼는데 맞나요? 예, 제 이름이 뭐 매우 신자가 아니고 평산신인데 납신 쓰는데 예. 하도 요새 당이 좀 총선 앞두고 여러 가지 참 국민 보시기 불편한 일들이 생겨서 그래서 매운 얘기를. 그 지지층 분들도 저는 이제 수도권 성남이니까 매일 뭐 밤에 들어가서도 주민들을 밤늦게도 만나고 그러기도 해요. 많이 접촉이 많죠. 네. 그런데 한결같은 말씀들이 정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런 것을 중진으로서 모른 채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네. 해서 자꾸 발언을 하게 되는데요. 예. 그런데 지난주 강연에서 황교안 대표가 내부 총질하지 말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한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글쎄 당대표 입장에서는 당의 어떤 그 좀 소란과 또 여러 입장 차이들 또 이게 좀 분란같이 비춰지는 네. 이런 모습들이 저희 당이 안고 있는 20대 그 총선 공천에서의 좀 옥새 파동이라든가 또 진박 간별사 예. 문제 그 계파의 그 아주 심각한 갈등이 결국은 우리 당의 대통령까지도 이 보호를 못하고 탄핵을까지 내버려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희는 트로마가 깊죠. 네. 그런 이제 당 대표로서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걱정과 우려가 많으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부 총질 하지만 좀 조용히 좀 우리가 단합돼서 나가자. 또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한 우리 야당으로서의 투쟁할 게 너무 지금 많아요, 사실. 예, 예. 네. 그래서 그런 전열을 이제 흐트리지 말자는 취지인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쓴소리나 또 내부의 정당한 또 합당한 그런 비판들에 대해서는 당 대표로서는 귀를 많이 열어놔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간혹 밖에서 예. 또는 내부에서 비판하는 게 당을 걱정하고 사랑하는 비판과 어느 누구에게 당 대표에게 공격성 해서 비판하는 것과 또 좀 차이가 있어요. 예. 예. 그런 지점에 대해서 당 대표로서 이건 당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나를 공격을 위한 공격 아닐까라는 막 그런 좀 기분 나쁘셔서 네. 또 이렇게 세게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좀 완화되게 우리가 네.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직언을 하고 하다 보면 또 진위와는 상관없이 또 곱지 않은 시선들이 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네. 뭐 자유한국당 내 또 뭐 의원들은 물론이고 네. 보수 성향의 또 자유한국당의 굳은 지지층으로부터도 좀 뭐 이런저런 말씀을 좀 들으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요즘 뭐 당의 뭐 표창장 그 수여 사태가 제일 아주 컸어요. 예. 사실 뭐 중도층은 물론이고 네. 우리 지지층조차도 저한테 그래요. 의원님 그거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 국민들이 가문 가서 이뤄낸 거를 예. 또 국회의원들은 열심히 했지만 당연히 할 일 아닙니까라는 그런 비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이게 여의도 정치에 우리 정치인들이 갇혀 있는 거 아닌가? 예. 좀 더 국민과 끊임없는 소통과 국민을 자양분으로 해서 민심을 자양분으로 해서 정치 행태, 결정, 판단들을 해나가는 그게 굉장히 소중한 최고의 덕목인데 좀 그렇지 못했던 모습들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주시고 그래서 저는 또 그걸 대변하느라고 또 이렇게 나름대로 또 일하고 있습니다. 이 패스트트랙 고소고발건 관련해서 의원들한테 가산점 준다고 해서 또 나경원 네. 원내대표가 네. 논란이 됐잖아요. 이 네. 부분을 두고 황교안 대표가 또 불만을 제기해서 불화설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좀 내부에서 실제 분위기는 글쎄 뭐 어떻습니까? 내부에서 불화가 있다는 걸 느끼지는 못하겠어요.
뭐 두 분 다 여러 가지 경륜이 뭐 풍부하신 분들이라 그런 의견 뭐 약간의 생각 차이들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런 네. 것들을 잘 조정해서 그런 거는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오늘도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네. 이른바 조국 사태를 기점으로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크게 올라갔고 네. 민주당의 지지율이 많이 빠지면서 그 격차가 오차범위 이내로까지 뭐 네. 왔었죠. 어떤 조사에서는 그게 앞지르는 결과도 있었는데 사실 그 이후에 지금 지지율이 당 지지율이 많이 꺼졌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이른바 조국 사태에 대한 반사이익이 아니었느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거든요. 그 결국은 민심을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끌어안지 못했다라는 비판들도 있을 수가 있을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조국 전 장관 퇴진 사퇴 이후에 한국당의 지지율의 상승, 그것도 사퇴 때 네. 올라갔던 것은 저희 한국당이 잘해서라기보다도 반대 그 부가 있죠. 근데 탄핵 사태 이후에 저희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굉장히 뭐 10% 이내까지도 떨어졌었고, 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무로 치면 뿌리가 깊이 내린 나무가 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조국 사태 민주당에 대한 실망이 네. 우리 쪽으로 와서 자유한국당을 지지를 했지만 자유한국당이 좀 못할 때는 언제든지 지지를 철회할 수 있는 분들이 꽤 많이 지지를 그 당시에 보내줬던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우리 자유한국당이 스스로 변하고 스스로 혁신하고 스스로 국민들 마음에 들게 그렇게 많은 정책이나 또 이 정당의 운영이나 행태를 잘 보여줘야만 이게 거품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런 지지율의 어떤 그 변동을 막고 안정된 지지율을 확보하는 게 총선 앞두고 예. 굉장히 중요한 건데 네. 그런 점에서 현재 저희 당이 좀 아직은 좀 불안정한 그런 좀 걱정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상태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충분히 그 민심을 사로잡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감동시킬 수 있을 만한 카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뭐 공천 룰을 저희 혁신위원회에서 이제 만들어서 제출이 됐는데 당에 7월이죠, 그게. 예, 7월에 예. 했는데 그 내용 중에 이제 그 인적 쇄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신인에 대해서 50% 가산점을 준다는 거, 네. 정당 역사에서 획기적인 건데, 그리고 이제 뭐 청년도 최대 40%까지 가산점을 주고, 또 뭐 소외계층, 또 사회적 정치적 약자들에 대해서도 30% 주고 네. 이렇게 하는 문제들이 아직 뭐 확정은 안 된 아니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인적 쇄신을 크게 하는 거.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국민 공감 공천을 하자 해서 이제 국민 배심원 제도가 있습니다. 저희가 네. 국민 공천 배심원 제도가 있는데 그것을 과거에 좀 약하게 운영됐던 거를 대폭 그 인원을 늘리는 거죠, 배심원을. 그런 부분하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게 비례대표 공천 때 저희 당은 현재까지는 비례대표 이제 폐지 당론인데 아직까지 저희가 네. 그렇지만 비례대표가 여야 협상에서 결과가 현행대로 나오거나 뭐 한다면 비례대표는 정당 당권자의 굉장히 그 의중에 따라서 너무 그 독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동안. 네. 예. 그래서 그것을 회의록을 만들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자. 비례대표 선정 과정을 회의록을 만들어서 이제 그런 아주 투명한 비례대표 공천을 하자. 그런 안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총선기획단이나 이제 공천관리위원회 당지도부에서 이제 어느 정도 통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잘 돼서 정말 한국당이 뭔가 바뀌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구나. 이런 부분이 국민께 전달이 이제 되면 저희가 총선 전에 국민들 마음에 드는 정당으로 뭐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충 이야기만 들어봐도 꽤 과감한 혁신안들이 네. 이미 혁신위 차원에서는 최종안이 네. 제출이 됐는데 이게 지금 3개월 정도 지났는데 아직 소식이 없거든요. 아마도 뭐 이제 지도부에서 그동안에 장외투쟁도 하고 또 그때 여름 휴가철, 여름 이제 네. 뭐 국회 방학철도 있었고 그렇지만은 본격적으로 총선기획단이 구성이 이제 오늘부로 됐으니까 예. 좀 더 이제 구체적인 확정안을 이제 조만간 내놓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그 20대 국회가 이제 종착역을 향해 가고 네. 있는데 여러 평가들을 들으셨을 겁니다. 20대 국회에 대한 그 네. 평가가 그렇게 곱지 않고 국민들의 시선이 좀 싸늘하다라는 게 현실입니다. 역대 최악의 뭐 국회라는 혹평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 마무리를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네. 이 마무리까지 가는 국면에
지금 뭐 패스트트랙 법안이라는 중대한 또 이슈가 있고 네. 또 뭐 예산안 처리 같은 경우들도 상당한 난항이 예상되는데 앞으로 남은 한두 달 20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이 큰 마지막 산을 어떻게 넘어가실 생각이십니까? 예, 20대 국회가 뭐 예전에도 국회 그 임기 중에 끝날 때쯤 되면 칭찬받은 국회가 하나도 없어요. 다 이제 문제투성이다 그러는데 네. 또 20대 국회도 또 여지없이 또 그런 걸 못 벗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또 조국 그 드루킹 사태 네. 그래서 특검 도입 문제로 또 여야 간에 또 치열한 공방, 또 이번에는 몇 달간의 또 조국 또 사태로 해서 또 공방.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입법 활동이나 이런 게 시간을 많이 투입을 못했죠. 네. 각 정당이. 그래서 이제 마무리가 다 돼가는데 이번 12월까지는 아마 법안 처리들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 개인적으로도 20대 국회 때 4선 의원이지만 방심 안 하고 13개 법안을 대표 발의해서 네. 최근에 국민건강보험법 10월 31일 날 통과됐는데요. 본회의에 전세입자나 집을 구매하는 사람이 대출금이 있을 때 그 대출금을 빼고 재산으로 이제 국민건강보험료 그 재산 산정할 때 그걸 제외하도록 대출금은 그런 민생 법안이죠, 완전히. 네, 네. 그런 게 통과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쁜데 네. 근데 그런 그 법안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언론에 소개가 잘 안 돼요. 네. 그리고 싸우는 것만 소개가 돼서 예. 국민들께서 이 국회에 너무 이게 아주 이렇게 또 나쁘게만 보시는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은 또 저는 언론에 부탁드리고 싶은 건 국회 의정 활동에 좋은 법안들 통과되면 그것도 좀 보도를 좀 네.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걸 늘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네. 그렇다고 해서 20대 국회가 잘못한 게 뭐 이렇게 덮어지는 건 아니고 예. 저희가 소회를 말씀드리면 좀 더 또 아쉽죠.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가 어떻게 갈수록 점점 후진화된다. 이런 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고 네. 그래서 전부 집권당은 좀 정쟁거리를 너무 이번 뭐 연동형 비례 경기 게임인데 게임 규칙을 그냥 제1야당이 그렇게 반대하는데 그걸 막 밀어붙이려고 하는 거라든가 또 공수처법도 특정한 이제 그 집권 또 이 야당의 또 그 추진 법안이고 예. 네. 그러면 그 좀 이렇게 약간의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좀 대화해서 풀고 대화가 안 되면 한 템포 늦춰서 하겠다. 뭐 이런 좀 약간의 정치에 있어서의 좀 이렇게 여유랄까 한 공간을 좀 비워놓고 이렇게 했으면 싸움도 덜하고 민생 법안 더 많이 처리하고 예산도 더 수월하게 통과시키고 그러지 않을까. 네. 또 많이 아쉽습니다. 네, 20대 국회 마치려고 얘기를 하려니까 좀 말씀이 길어지시는 것 같은데요. 아쉬워서 그렇습니다. 네, 저희 끝나고 나서 또 한번 소회를 밝히는 네.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4선의 신상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